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쓰지 않고 창고로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건과 쓰레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무리 소중한 것들이라 해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들에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답니다. 추억이 담겼다고 해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만 놓는다면 이게 다 돈이라며 남들이 버린 것마저 가져와서 집안에 보관한다면, 그래서 온 집안이 물건들로 가득 찬다면 그것들은 그때부터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이 방법을 안다면 추억은 간직하면서도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정리해야 남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유명한 어느 정리정돈 전문가는 말합니다. 설레지 않는다면 버리세요. 정리도 결국 행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져보고 설레면 남기고, 설레지 않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버리는 것이 좋은데, 특히 추억 속 물건은 희소성이 있어서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건의 위치를 정해 수납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선반이나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물건들의 수납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건들의 수납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갈 곳을 잃은 물건들이 선반이나 책상 위에 놓여지게 되고, 그 물건들이 쌓여 집이 어지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리기 힘든 물건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자녀들의 그림이나 기념품, 편지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물건들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꼭 짐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들을 버리시기 전에 그것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물건이 없으니 짐은 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실천할 규칙을 만드세요. 매일매일 일정한 정리 시간을 정해보세요. 정리하는 시간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정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씩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해보시며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몇 분이라도 정리했을 때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관을 딱 3분만 정리하겠다. 오늘은 딱 신었던 신발들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이런 식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집안 여기저기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버리세요. 예를 들어 오늘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샀다면 대신 그날 옷장 속에 근래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한 벌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옷을 아예 안 사 입는데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괜찮은 옷을 샀다면 그날은 헌 옷 한 벌쯤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게 그동안 평생을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해주되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아져서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책이 많으신가요? 정리해야 할 물건이 어떤 것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상실감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을 분리해서 정리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거실을 제일 먼저 치워보는 것입니다.
7번째, 쓰레기 봉투를 활용해 보세요. 우선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 50L짜리를 사서 집에 가는 겁니다. 보통 물건을 버릴 때 분리수거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버리기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그냥 쓰레기 봉투 한 장만 채운다고 생각하고 봉투에 넣어 보세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도 사람의 심리상 단순히 봉투 하나에 넣으려고 생각하면 쉽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쓰레기 봉투를 채울 때마다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8번째, 추억 상자를 만들어서 보관해 보세요. 이 방법은 물건의 부피를 줄이거나 일부만 남겨서 추억의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액자들이 처치곤란이라면 그 액자들을 해체하여 사진만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스를 준비해서 그 박스에 여러분들의 추억의 물건들을 담아보는 겁니다. 9번째, 나만의 전시장을 만들어 보세요. 거실이나 방 한켠에 진열장을 놓고 나만의 추억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적금 만기 통장이나 인상 깊었던 생일, 선물이나 사진 상장이나 트로피 등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해버리고 살면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만 그 안에다 진열해 보는 것입니다. 며칠은 물론 몇 년씩 지난 식품들, 지난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냉장고를 치우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앞으로는 쓸데없이 식품을 다량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보통 마트에 가면 대량으로 묶어서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 짧은 기간 내에 먹을 만큼만 소량 구매하도록 노력하며 남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매월 한 차례 날짜를 정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다량의 사무용품과 공구 케이블, 집안 서랍장이나 신발장 한켠에는 항상 한두 번 쓰다가 대충 넣어둔 공구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서랍 곳곳에는 버리기 아까워 모아놓은 필기구들 많습니다. 사무용품은 필요한 것 한두 종류만 남겨두시고 케이블도 필요한 한 세트씩 남겨두면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공구는 흩어져 있으면 가치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낮아집니다. 심지어 공구가 필요해서 사왔는데 집안 어딘가에서 똑같은 공구가 여러 개 발견되기도 하지요. 이럴 땐 공구 박스를 마련하여 분류하고 수납해 보세요. 그리하면 공구를 찾는 시간도 줄이고 같은 공구를 재구매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